외국 작가는 우리 계산법에 맞지 않는다. 아니 씨발 그러면은 외국 작가 그림 가격 따로 있고 우리나라 작가 그림 가격 따로 있고 이러면은 어쩌겠다는 거야. 안녕하십니까, 바입니다. 오늘은 제가 몇 주 전에 SNS에도 올렸었는데 얼마 전에 그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에서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한테 미술품 가격 결정 모형을 이제 만들어 달라 용역을 의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시가감정협회에서 좀 말도 안 되는 수식을 좀 내놔가지고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미술품 시가감정협회라는데 어떤 데냐? 이게 뭐 사단법인 미술품 시가감정협회라고는 하는데 전혀 이제 뭐 공인이 안 돼, 뭐 국가에서 뭐 공인을 해주는 뭐 협회 이런 게 아닙니다. 예,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아무튼 그냥 그 미술품 거래 이제 뭐 딜러, 아트 딜러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만든 협회입니다. 그냥 예, 아무 그런 공신력이 있는 협회가 아니에요. 국립현대미술관이 이제 미술품 시가감정 그 모형, 모델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모여가지고 그냥 뭐 뚱땅뚱땅 만든 수식처럼 만든 게 이제 이번에 나왔던 그 모델입니다. 이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가 2008년 1월에 설립이 돼가지고 뭐 16곳, 자기네들 말로는 16곳 경매사 거래 작품과 낙찰 가격을 수집해왔다고 해요. 그래서 2005년부터 매년 한국 경매시장 상위 20명 화가의 작품을 특성별로 분류해가지고 호당 가격을 산출해온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라고 자기네들 소개하고 있는데, 아니 그 데이터를 20명 가지고 할 말이 안 나오는 데인데 여기에다 국립 그 현대미술관이 이런 데다가 의뢰를 했다는 것도 참 우스운 일이죠. 예. 얘네들이 작가의 그 작품 통상 가격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평가 내용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가 작가가 매년 개인전에 준하는 전시 활동을 한 경우 작품 경력에 산정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작가를 파악할 수 있는 학업 특성. 이게 좀 문제가 많이 됐죠. 학업의 특성. 그 다음에 전시 활동 내용. 그다음 인지도를 3등급으로 평가를 한대요. 3등급으로. 그 다음 세 번째가 작업 경력, 학업 특성, 전시활동 내용, 인지도를 평가해가지고 53 곱하기 45.5cm 이게 시포 기준입니다. 시포 기준으로 하는 통상 가격을 산출한다고 해요. 그다음 네 번째가 작품이 의뢰되면 보존 상태를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의뢰 작품의 크기별 가격을 적용 비율에 준하여 산정을 합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의뢰 작품의 작품성과 시장성을 평가해 가지고 통상 가격에 의뢰하여 의뢰 작품의 최종 가격을 책정하는 평가 방법을 이제 적용을 한다고 이제 모델을 내놓은 거예요. 이 미술 시가감정 협회라는 데가 아무것도 아닌 협회예요. 예, 국가에서 뭐 공인하고 이런 협회가 아닙니다. 그럼 이거를 얘네들이 개발 모형, 지금 말해준 개발 모형을 어떻게 이제 수식, 영어 앞글자를 따서 수식으로 이제 해놓은 거야. P는 괄로 치고 KP1, 그 다음에 나누기 3, 또 괄로 치고 A 플러스 E 플러스 F, 괄로 치고 곱하기 M 플러스 V. 이게 이렇게 영문을 앞글자를 따가지고 이렇게 수식을 얘네들이 만든 거예요. 아, 씨발, 이게 아주 수학자 나셨어. 예, 수학자 났다. 피타고라스, 이 씨발. 진짜 어이가 없네. 여기서 이제 P는 가격을 얘기하는 거, 프라이스겠죠. 그 다음 KP라고 했잖아요. KP. 아니, KP1이 아니구나. KP, 뭐야, 씨발. 그 수식을 제가 화면에다 적어 드릴게요. 예. KP는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통상가격. 그러니까 지네들 협회에서 이게 그 호단가를 책정을 했잖아요. 그 통상가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는 아카데믹 백그라운드. 아카데믹 백그라운드래. 간만에 터졌네. 아카데믹 백그라운드. 이거 학업 특성이고, 그 다음 E는 엑스비전
액티비티라고 해야 돼. 전시 활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F는 fame이라고도 인지도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M은 marketability라 그래가지고 시장성. 예. 그 다음에 V는 value of work, 이제 작품성을 뜻한다고 해요. 이거를 이제 다 이게 어떻게 막 곱하고 더하고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나온 게 이제 가격이다. 이 작품 가격은 이거는 이제 수식은 이렇게 되고, 이게 순서 매뉴얼이 또 따로 있어. 이게 어떤 거냐면 작가 경력 연도를 산출하고, 작가의 특성, 정량적 평가, 학업 특성, 아까 말했던 아카데믹 백그라운드. 네, 이게 웃기지? 학업 특성, 그 다음 전시 활동, 그 다음 인지도, 이걸 정량적 평가라고 해서, 지들이 이제 정량적인 평가를 이렇게 수치로 될 수 있는 걸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걸로 작가의 통상 가격을 이제 산출을 합니다. 산출을 해가지고, 의뢰 작품의 보존 상태를 평가하고, 그 다음 의뢰 작품의 크기별 가격을 적용하고, 그 다음 의뢰 작품의 특성, 정성적 평가, 이게 작품성, 시장성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 의뢰 작품 가격을 이렇게 책정을 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또 똑같이 작가 경력 연도 산출, 그 다음 정량적 평가, 통상 가격 산출, 의뢰 작품 보존 상태 평가, 그 다음 의뢰 작품의 크기별 가격 적용, 그 다음에 의뢰 작품 특성 정성적 평가, 그 다음 공간 비중 에디션,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작품 일의 가격 책정. 이거는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조각이라던가, 그 다음 사진 판화에 적용되는 거고, 이게 전에 거는 이제 회화 작품에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가 거를 작가의 이제 통상적 작품 가격을 정량적 평가로 나온 예시를 드는 게 있어. 화가 경력 23년차 이정웅 작가의 작품 값을 이렇게 산출을 해봤대요. 매뉴얼대로 하면 첫 번째 학업 특성, 회화 전공, 학사, 석사 해가지고 이제 3점을 획득을 합니다. 그다음 전시 활동 평가, 평균하면 기획전 2점에 해당되고 개인전 32회, 초대 21회, 대관 11회, 단체전 330회. 이렇게 하면 엄청난 횟수죠. 전시가 23년차니까. 그다음에 작가의 사회적 인지도 3점, 수상 경력,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2회, 입선 3회, 그다음 소장 이력, 뭐 서울시립미술관, 뭐 전북도립미술관, 뭐 미술은행,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뭐 몇 점 돼 있고, 그다음 보도 내용, KBS, 그다음 MBC, 뭐 전북도민일보, 정북일보, 전라일보, 뭐 이런 식으로. 작가는 10호 크기에 200만 원을 받았대요. 그럼 호당가가 2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신작 20호 크기 이 부조 회화를 이제 한번 산출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작가가 통상 받는 가격이라면 400만 원 선이래요. 400만 원이죠. 20호짜리니까 호당 20만 원. 그런데 이 시가 감정을 위한 모형 이걸로 근거한 작품값이 252만 원으로 산출이 됐대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걸로 이제 그 쭉쭉쭉 계산하다 보면 252만 원이 나온 거예요. 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 국립현대미술관이 왜 이런 짓거리를 했냐, 이런 무슨 뭐 미술품 가격 결정 모형을 왜 이렇게 갑자기 말이 나오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협회에다가 용역 의뢰를 했을까. 근데 이게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 다음 편에 미술은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은 이게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짧은 걸로 이걸 준비해봤는데, 이 소장 작품 가격을 재평가하기 위해서 이걸 의뢰를 했대요. 용역 의뢰를. 그러니까 미술은행 측이 2005년도 이후에 한 번도 평가를 안 했대요. 2005년 이후 한 번도 평가 안 했던 작품 650여 점에 대해서 최초 구입 가격과 비교하기 위한 평가 보고서 제출을 이제 과업으로 내걸었다고 합니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처음 샀던 거랑 2005년 이후 지금 한 거의 15년 가까이 흘렀잖아요. 그러면 이 작품 가격이 얼마나 올랐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걸 내걸은 것 같아요. 느낌상. 근데 그 미술품 시가감정협회에서는 뻘짓거리를 한 거지. 그리고 미술은행 측이, 미술은행은 작품가의 1에서 1.5% 월, 그러면 100만 원짜리 그 작품이면 월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로 대여료를 받고 작품을 이제 대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이 작품을 작가들한테 사서 그다음에 이제 그런 국가기관이라던가 민간 기업이라던가 이런 데다가 이제 대여를 해줘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매 10년이 지난 작품의 재평가를 통해서 잘 구입한 것인지,
그 다음에 대여작품 가격 기준이 합당한 것인지 검토하기 위해서 영역을 발주했다라고 설명을 한데, 근데 협회에서 이렇게 모형을 제시했잖아요. 이게 한번 맛배기로 이제 한번 이렇게 싹 흘렸더니 난리가 난 거야. 작가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이제 미술 이제 뭐 기자라던가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도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무슨 미술품 가격 기준이 무슨 학력 몇 점, 뭐 몇 점 해가지고 이런 거를 지금 정해놓은 게 말이 많이 나온 거예요. 얘네들 사이에서. 그래서 이 협회에서 이제 이런 모형을 제시를 했더니 얘네들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고 이제 입을 싹 닦았죠. 아마 안 쓸 것 같아요, 이걸. 말이 나와가지고.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이 모형 모델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 이 가격 제시 근거가 학력, 뭐 전시 횟수, 작업 기간, 뭐 미디어 노출 횟수 등등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가능해. 예를 들어서 어떤 작가가 있어. 그 A 작가라고 합시다. A 작가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돈이 되게 많아요. 이 사람이 학부는 미술 관련된 학부를 나오지도 않았어. 무슨 사업을 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번 사람이고, 얘는 뭐 대학원을 갑자기 미술대학원을 온 거야. 미술대학원 갈 때도. 근데 얘는 막 벤츠에다가 막 기사 딸린 기사가 있었어요. 기사가 씨발 이거 너무 사실적인데. 아무튼 A 작가입니다. 예를 든 A 작가. 이 사람이 뭐 벤츠에다 기사까지 해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대학원을 다녔던 사람이 아저씨 작가인데, 갑자기 대학원 시절에 무슨 호전몽에 꽂혀가지고 무슨 호전몽 막 헛소리하던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에 이제 동대학교 박사까지 하고, 이제 비전공자긴 한데 이제 석사는 동양화를 전공하고, 실제로 이 작가 이력을 찾아보면 그 학부는 쓰지도 않았어요. 이제 석사랑 박사만 적어놨어.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웃긴 게, 활동 초기에 데뷔를 하고 2년 동안 전시 횟수가 거의 300회 가까이, 280 몇 회인가 300회 가까이, 2년 만에 그렇게 만들었어요. 2년 만에 전시 횟수를 개인전 포함해가지고. 개인전이 몇 회더라? 개인전이 50회? 하여튼 말도 안 되는 횟수로 지금 2년 동안 거의 300회 가까이 했다는 거는 거의 2, 3일에 한 번씩 전시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데뷔한 지 1년, 2년 된 작가가? 네? 그러니까 돈으로 다 밀어붙인 거예요, 이 작가는. 돈으로. 이 돈으로 다 전시를 하고, 학위 사고, 이러는데, 이 돈만 있으면 되는 게 무슨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 산정법이. 1점, 2점, 3점 미지랄 떨면서. 심지어 아까 그 A 작가는 나랑 데뷔 년도도 비슷해요. 근데 내 전시에 그냥 뭐 거의 10배, 20배야. 전시 횟수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엘리트주의가 심화가 되고, 학력 위주로 간다면 엘리트주의 심화가 되고, 작가 스펙 쌓기 위주로 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네? 이 모형 모델로 국립현대미술관이 이 모형 모델을 인정을 해버리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앉아있는데, 스펙 쌓기로 앉아있는데, 여기서 대가들만 놓고 계산해봐도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게. 만약 예를 들어서 외국 작가 뭐 바스키아를 넣어볼까? 미술학교 안 나왔죠. 그리고 작업기간도 짧아가지고 이 사람은 대입을 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나와요. 근데 또 웃긴 거는 이 말을 이제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이거를 메우는 게 이제 정성평가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게 형태, 색채, 기법, 재료, 그래서 근거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로스코 같은 얘기를 예를 들어볼까? 형태가 있어요, 로스코가? 기법 뭐 대단해? 그냥 물감 쳐바른 건데? 재료 유화잖아. 뭐 특이할 게 있어요? 없잖아, 로스코는. 그럼 로스코도 빵점이야, 이런 식으로 따지면. 말레비치 어떨까? 검은 사각형. 응? 검은색 네모난 사각형 그려서 까만색 칠해놨는데. 그다음 뭐 조각품이나 뭐 이런 걸 설치 작업을 하면 예를 들어볼까? 뭐 뒤샹의 샘? 그냥 변기 갖다가 엎어놓은 건데, 이게 무슨 뭐 형태, 색채, 뭐 기법, 재료 뭐 특이할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위원장이라는 사람, 김영석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외국 작가는 우리 계산법에 맞지 않는다. 아니 씨발, 그러면은 외국 작가 그림 가격 따로 있고 우리나라 작가 그림 가격 따로 있고 이러면은 어쩌겠다는 거야. 뭐 내수용이야? 내수시장 내수용 그림 가격 다르고 외국 나가는 그림 가격 다르게 책정을 해야 돼요? 이 글로벌 시대에? 이 뭔 개소리야! 존나 생각 없는 새끼들인 거죠, 얘네들은.
이게 공식을 만들 거면 정말 타당한 공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공식이 만들어질 수도 없는 거야. 얘네들이 작품에서 가격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인 있잖아요. 작품성, 그 다음에 시대성, 그 다음 화제성, 이런 게 있죠. 이런 게 전혀 고려가 안 돼 있어요. 작품성이라는 항목이 있긴 한데 그 작품성을 누가 측정을 해요. 작품성이라는 걸. 그럼 이거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해줘야 되는데,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이렇게 이거를 얘네들한테 맡길 만큼 얘네들은 이런 걸 안 한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를 한다면. 이거 되게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런 거를 지네들끼리도 가격도 이게 책정 못할 만큼의 국립현대미술관 안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고 가장 권위 있는 미술관이라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자기네들이 사들인 작품도 평가를 못하고 시가 감정도 못 낼 정도면 이게 왜 필요한 거예요, 이게 얘네들이. 그잖아요. 이거는 그냥 일반인이랑 다를 게 없는 거잖아. 거기서 왜 일을 하고 있냐고. 학예연구실 이런 데에서 시가 감정 그 하는 과가 없어? 에? 이런 걸 용역을 맡기고 앉아 있으니? 근데 말이 됩니까?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그러면은 뭐 인력이 없다 뭐 이런 소리 하더라고.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과 정부미술은행의 근무 인원은 고작 10명에 불과하다. 관리하는 소장품 수는 6,000점이 넘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더 뽑게끔 뭔가 무슨 뭐 약간 뭐 문체부 얘기를 한다던가 정부에다가 이거 못합니다. 이거 관리 인원 더 뽑아야 됩니다. 우리도 시가 감정 뭐 이런 걸 해야 되고 이런 걸 일이 너무 많아서 뽑아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못 해요? 당당하게 거기다가 무슨 뭐 하네? 왜 니네들 목 달아날까봐? 요구를 해야지. 왜 가만히 있어가지고 우리 인원 모자라가지고 못하겠는데 용역을.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얘네들 하는 짓거리 보면. 그러니까 이런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미술품 가격 결정 모형 이딴 걸 만들고 앉아있지. 딱 공무원식 사고방식 아니야. 공무원식 사고방식 이게. 어떤 나라 어떤 데에서 그 미술품을 이런 공식 가지고 그냥 가격 결정을 하고 앉아있습니까? 시장 가격을 왜 니네들이 결정을 하냐고. 국립현대미술관이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총체적으로 난국이에요. 얘네들이 진짜 좀 심각할 정도입니다. 얘네들. 전시도 개판이고 좋은 전시를 안 해. 좋은 전시를 최근에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그나마 최근에 했던 거 뒷샹은 뭐 회고전 말고 정말 좋은 전시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학예사들이 일을 별로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죄송한 얘기인데 거기서 좀 물갈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미안한데 좀 다들 좀 나가셔가지고 좀 다른 일을 찾아보시던가. 좀 심각하신 것 같아요.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 분들, 거기 일하시는 분들은. 죄송한 말인데 전혀 우리나라 미술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질 않아요. 국립현대미술관은. 가장 많이 우리나라 미술 발전에 신경을 써야 될 양반들이 이런 무슨 미술품 가격 결정 모형 이딴 거 이 공무원식 사고방식으로 이런 뻘짓거리를 하고 앉아있고 그냥 간 딱 보고 나서 안 될 것 같으니까 결정된 바 없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발빼기나 하고 앉아있고. 소장품은 6,000점이 넘는데 근무 인원은 뭐 10명밖에 안 돼요. 작가들은 무슨 작품 몇천 점 그리고 혼자 그리고 앉아있는데 뭐 프로젝트 해시태그 무슨 새로운 공모 이지랄 떨지 말고. 작가들은 항상 새로운 걸 내놔요. 니들이 새로워져야지. 죄송한데 니네들이 구시대적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전시 가봐도 정말 새로울 게 하나도 없는 전시를 하고 앉아있어. 서울시립이나 뭐 하다못해 대림미술관 발끝도 못 따라가요. 이 국립현대미술관 애들은. 부산 현대미술관조차도 안 돼. 제가 이 국립현대미술관에 대해서 이제 가끔 이제 한 번씩 얘기를 할 거예요. 이런 뻘짓거리를 할 때마다 한 번씩 얘기를 할 텐데, 뭐 이번에도 이 프로젝트 해시태그 공모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해서 실업이 하나씩 쫙 바뀌었더라고. 니네들 내 유튜브 보는 거 알고 있어. 네? 그 프로젝트 해시태그 얘기를 할 때 내가 그 유튜브 설명글에다가 https 좀 달라고 했더니 그거 다음부터는 달고 있더라고. 보고 있는 거 알고 있어. 이번에 나 국립현대미술관 해시태그 달 테니까 꼭 봐라. 네? 꼭 보세요. 유튜브. 말이 길어졌는데 아무튼 이전 좀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좀 못하게끔 저희가 항상 이런 어떤 감시, 그 다음에 비판 이걸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얘네들이 뻘짓거리를 못해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 작가들한테 와요.
이런 짓거리를 하면 얘네들은 그냥 나라에서 녹 먹고 그냥 공편대 미술관에서 앉아가지고 그냥 국가에서 주는 돈 먹고 있는데 작가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까 보셨잖아요. 작품 가격 400만 원짜리를 252만 원까지 떨어뜨려 놨다니까 얘네들이. 요즘 이게 제가 그 방송을 좀 신경을 좀 못 쓰고 있어서 좀 죄송한 느낌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구독자랑 이렇게 좀 많이 안 느네요. 그래서 좋아요, 댓글, 구독 환영합니다. 특히 댓글 환영하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뭐 궁금한 점이라던가 이런 주제를 다뤄주셨으면 합니다라고 댓글 다시면 적극 반영을 해가지고 제가 방송 컨텐츠를 만드니까 많이 특히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또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